전남대 학생회장 박관현은 1980년 5월 16일 민족민주화 대성회 횃불 시위에서 이렇게 선포한다. 휴교령이 내릴 경우 다음 날 오전 10시에 학교 정문에 모여 정오에 도청 분수대 앞으로 재집결한다. 1980년 5월 18일 오전 10시 이 약속을 기억한 학생들이 전남대 앞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박관현 총학생회장은 나타나지 않았다. 모인 50여 명의 학생들은 의아해했다. 오전 11시 다시 광주역에 모인 100여 명의 학생들은 박관현과 학생회 간부들조차 보이지 않자 구심점을 잃고 돌아가려는 순간 어디선가 큰 목소리가 들렸다. 경찰이 박관현 회장을 죽였다. 유언비어의 시작이었다. 그 시각 박관현은 자신의 고향 여수로 피신 중이었다. 계엄령이 발령되어 전남대에 있던 70수여단 33대대와 정경들을 향해 돌을 던지는 이들이 등장했다. 뒤늦게 도착한 전남대 운동권 전용호 씨는 200에서 300여 명이 금남로로 몰려오는 것을 봤지만 조선대, 전남대 학우들이 아닌 낯선 이들이었다고 증언하였다. 1980년 5월 18일 오후 오전과 달리 시위 양상이 바뀌었다. 시내 전역에 있던 시위대들이 가톨릭 센터로 모이면서 경찰과 투석전을 펼쳤고 가스차를 방화하였다. 오후 3시가 넘어서면서 시위대가 3천여 명으로 늘어났고 처음으로 화염병이 등장했다. 동명파출소와 지산파출소를 습격하여 최규하 대통령 사진을 짓밟고 불태우기까지 하였다. 공용터미널에서 공수부대가 사람을 죽이고 있어. 어느 택시기사의 외침이 들렸다. 또 다른 유언비어가 태동하는 순간이었다. 시위대들이 공용터미널로 이동하면서 마주친 경찰 차량을 습격하고 45명의 경찰을 무장해제시킨 후 인질로 사로잡았다. 그리고 그들이 잡은 인질들과 예비 검속된 사람들과 맞교환하자고 제안을 한다. 1980년 5월 19일 경상도 군인들이 술과 약에 취해 전라도 사람들 씨를 말리러 왔다는 유언비어가 광주 전역에 악취가 되어 퍼져나갔다. 5월 18일 광주로 이동했던 70수여단은 전북 금마에서 출동한 부대이며 31사단은 전라남도 향토사단이었다. 군대는 특정 지역인들만 모아서 편성하지 않는다. 그리고 임무 수행 중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은 누구나 아는 기본 상식이다. 그러나 광주 시민은 그 유언비어에 분노하기 시작했다. 불행하게도 그 유언비어는 43년이 지난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깊이 뿌리내려 있다. 이날 오후 12시경에는 당시 서남부 11개 시군의 광주 진입 관문이었던 나주경찰서를 선두로 공공기관이 점령되었다. 505 보안부대 나주 주재관이 제 동료자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거기다가 비상전화를 설치해놨는데 그 비상전화를 울리는 것을 보고 제가 그 비상전화를 듣고 보니까 보안대장님이신가? 저 경무과장 김아묵입니다 하는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황에 보안대장이 돼가지고 예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나주경찰서는 철수합니다. 5월 19일 오후 12시에 나주경찰서는 철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나주경찰서가 철수한 이유는 나주경찰서 전 인원이 7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나주경찰서 서장 김상윤 총경이 전 직원을 정보요원 사복경찰만 남겨두고 전 요원을 데리고 전남도청 경비 책임자로 출동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나주경찰서에서는 잔여 인원 사복경찰과 10여 명의 인원만 있었는데 이미 무장을 한 폭도들이 점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날 오후 3시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집단이 나주 금성파출소 예비군대대 무기고를 습격한다. 소총 1,600여 정, M60 기관총을 비롯한 다량의 수류탄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때 시간이 19일 낮 1시 반쯤에서 갑자기 저희 사무실 앞으로 요란한 갱음을 울리는 차량이 질주하는 모습을 사무실에서 박경장과 둘이 쳐다봤더니 생각지도 못했던 군용 트럭, 군용 4가차가 150m 전방에 있는 금성동 파출소 옆 나주 예비군 대대 무기고를 그 차량이 후진을 몇 번 하더니 브럭담을 무너뜨리고 그때부터 총을 탈취한 것을 150m 근거리인 사무실 앞에서 유리창에서 한쪽에서 쳐다보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무기가 피탈된 시간은 1시 30분쯤이었는데 그 무기를 실러 온 버스들과 각종 차들이 서너 대가 그 무기를 차에 옮기고 싣고 하는 작업 시간을 제하니까 거의 3시가 돼서 그 무기 피탈이 종료된 것입니다. 1980년 5월 20일 오후 6시 버스와 택시들이 무등 경기장에 집결하여 차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인 후에 공수부대원들이 설치한 바리케이트를 향해 돌진하다가 뛰어내리는 일들이 발생했다. 그날 밤 시위대는 광주 MBC 방송국, KBS 방송국을 향해 화염병을 던지며 방화했다. 방송국을 지키던 향토사단 31사단 병력이 공격을 받기도 하였다. 이미 정체불명의 무리들이 신문사에 침입하여 신문을 제작하는 윤정기에 모래를 뿌리거나 방화하여 신문 발행이 중단된 상태였다. 광주의 모든 언론이 중단되었다. 그 후 누구나 일반 라디오로 북한 방송을 청취할 수 있게 되었다. 1980년 5월 21일 오전 8시 30분 광주 상황이 통제불능 상황에 빠지자 긴급 투입된 24단 지휘부와 62연대 지휘부 차량 14대가 광주시로 진입하고 있었다. 그때 정체불명의 인원들이 공단 입구에서 복면을 한 채 이 차량들을 기습 공격한다. 이 차량들은 그들이 전날 밤새 설치한 장애물들로 인해 완전히 고립되었고 부상자가 발생했다. 그리고 대열의 앞뒤 차량이 전소되었다. 결국 차량을 이끌고 오던 군인들은 불가항력으로 빼앗길 수밖에 없었다. 차량 14대와 장비, 무전기, 무기들을 모두 탈취당했다. 광주에 사시면서 직접 보신 거죠? 아, 내가 아시아 장터에 근무했다니까요. 나도 출근을 못 해버렸다니까. 출근을 할 수가 없어. 난리가 났어. 이 도로를 전부 다 잘라버렸으니까. 요 덜고개, 농성동, 쌍촌동 도로를 다 잘라버렸어요. 못 들어오게, 침투를 못하게. 군인이 못 들어오게. 그렇죠, 침투를 못하게. 그걸 뭐 장갑 쳐도 그냥 풍덩 빠져버릴 정도로 그냥 넓게 해가지고 다 잘라버렸다면 도로. 일반인 생각으로는 그게 좀 불가능했을 것 같은데. 전혀 불가능한 거죠, 일반인들이. 후에 시위대들이 입고 다니던 장교 우위, 무전기들이 모두 그때 탈취당한 것들이었다. 정체불명의 무리들은 탈취한 지휘부 차량을 이용하여 근처에 있던 아세안 자동차를 습격하였고 군용 트럭, 장갑차 4대를 탈취하였다. 광주 시민이 어디 가서 장갑차를 운전할 수 있는 시민이 누가 있어요? 아시아 장터에 근무는 나도 장갑차를 운전할 줄 모르는데. 그렇죠. 군용 트럭이라든지 일반 민수용 버스, 군용 집차 다 나가버렸어요. 시위대들은 그 차량들을 이용하여 전남 44개의 무기고, 화순의 다이너마이트 등을 탈취하게 된다. 1980년 5월 21일 저녁 북동군중들은 광주에서의 기엠군의 마지막 아성 도청을 점령했다. 드디어 전남도청이 점령되었다.
그러나 전남도청을 누가 어떻게 점령하였는지에 대한 기록은 그 어디에도 없다. 광주는 더 이상 대한민국에 속한 도시가 아니었다. 또 다른 국가, 해방구가 된 것이다.